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재미나고 활기차고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뇌생남 이시안 이시안 쌤, 쌤. 네 그리고 조아연 취준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할 벌칙 공개해 주시죠. 그렇죠. 네, 오늘은 네. 토끼띠을 띠면서 네. 산토끼를 완창하는 벌칙을 와. 수행하겠습니다. 어디서요? 뭐 공터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의 셀프 방청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확히 8시 네. 톡방이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네.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맞춰보세요. 네. 저기 찬스 안 줄게요, 그럼. 그러게요. 네, 네네. 과연?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네. 분양시장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 과도한 경쟁률로 웃돈을 만드는 땡땡땡으로 이내 거품이 형성될 경우 피해는 높은 가격과 웃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최종 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치고 빠질 때. 이거 치고 빠진다 해주면 다 준 건데. 그렇죠. 치고 빠진다고요? 네네. 네. 이거 때립니다. 팍. 그리고 이렇게 길게 안 때리죠? 그쵸, 그쵸. 짧게 팍 때리는 거. 치고 빠져야죠.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정답. 단타족. 단타조. 과연? 정답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석유 사업으로 역대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며 스탠더드 오일의 설립자이자 시카고 대학 재원을 마련한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는? 석유 사업으로. 네. 석유 재벌 하면 흔히 이 사람. 그렇죠. 1세 되고 최고의. 제가 분명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봤어요. 지금 100% 물어봤을 들어봤어요. 거예요. 네. 들어봤습니다. 석유제. 그쵸, 그쵸. 미국의 왕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강철왕 카네기, 네. 그다음에 자동차왕 포드, 포드. 그리고 석유왕 이 이 사람. 사람. 네. 네. 들어봤어요. 자동차 네. 있어요? 아니요. 버스는 타죠? 네. 할 거예요. 헬리콥터 달리는 게 뭐죠? 빠바바. 프로펠러? 네. 네. 프로펠러. 이거. 이렇게 했는데 거의 맨날 나왔어요. 모르는 거네. 모른다네. 몰라요. 이건 프로. 아, 제가 요새 약간 샤우팅 창법으로 어? 약간 이 음악 장르를 네. 하는 거에 약간 꽂혔거든요. 네. 그렇죠. 프로펠러? 그냥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누가 해?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프로펠러? 뭐예요? 만수로 나왔고요. 네, 정답은 프로펠러였어요. 아빠 몰랐어요. 역대급 정답이 나왔어요. 역대급. 제가 프로펠러 하려고 오늘 했어요. 밖에 있는 제작진이 네네. 다리 힐프를 쓰러졌어요,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지금. 부조들고 난리가 났어요. 초토화됐습니다. 프로펠러를. 프로펠러는 사실은 저기 스탠더드 오일의 설립자, 스탠더드 오일이 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기부로 더 유명하죠. 아. 기부왕,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양면성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결국에 뭐를 받았냐면 이제 너무 독점이다. 전 미국의 95%의 석유를 이 사람이 재단한다. 이래가지고 해체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을 정도로 독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 업체들을 네. 별의별 수단을 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M&A, 그 피도 눈물도 없다, 냉혈한. 그런데 그렇게 벌은 돈을 기부를 하는데 되겠어요. 그 미국의 그 교과서 이런 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부한 걸 보면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부를 할 때 그 돈 어떻게 쌓았냐 하면은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많이 쌓았거든요. 존경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싫어하기도 그런 좀 애매한 인물인데 그래서 좀 양면성을 가진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뜻하는 용어. 땡땡땡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 영국의 땡땡땡땡가 이에 해당한다. 영국에는 세 글자죠? 네, 땡땡땡이죠. 네, 세 글자입니다. 영국 보시죠, 일단. 파운드화.
그 파운드화를 뭐라고 불러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오,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1번은? 1번은 표준 통화. 자, 2번은? 2번은 파운드화. 아하. 예. 네, 정답은 기축통화 파운드였습니다. 글자 싸움이라. 네, 오답입니다. 아깝네요. 너무 안 좋아요. 아깝다. 기축통화라는 건 한마디로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한국 돈으로 페루 돈을 살 수는 없거든요. 페루 네. 돈을. 네, 여기서 페루 돈을 구할 수도 없고요. 페루에서 한국 돈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표준이 되는 돈이 그냥 달러를 하면은 여기서도 통하고 저기서 통하니까 가장 네.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통화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예전에 그 금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금이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기축 통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중간 단계에서 그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통화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설명을 다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결제할 때 내는 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석유를 결제. 아주 중요한 단어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두 문제를 틀려서 남은 어허. 문제를 모두 맞춰야 해요. 그렇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핵무기 보유국에게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의탁하는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런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보험, 중소기업을 보험하는 게 맞아요. 노란 이거 공제 이런 식으로 그 네.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은유를 많이 써요. 아, 네, 그러면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핵 모자. 네, 정답은 핵우산이었습니다. 뭐랍니까? 선생님 말한 것도 우산.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호 아래 들어간다. 우산. 노란 우산 공제. 저는 엄브렐라 노래를 좀 불러볼까 했다가 아, 진짜? 알았네요. 아, 그럼 바로인데. 다들 준비들을 많이 했군요. 다음 걸 해보고 끝나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네, 일단 뭐 벌칙은 일단 확정이고요. 확정이고요. 네, 마지막 네. 문제 깔끔하게 풀어볼게요. 네. 정부가 우체국 입점 땡땡땡 업체 재선정에 돌입합니다.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로 일반 통신망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나온 배경은 알겠네요. 최근에 오. SK텔레콤이 네. CJ 헬로모바일을 이렇게 인수하려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정부가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한번 리젝을 당해서 맞습니다. 약간 그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비슷한 폰인데 중저가 폰을 뭐 이름 말이겠지만 저 뭐더라 그 스카이에서 아임백이라는 그런 펜텍, 네. 펜텍에서 나오는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중저가형 브랜드. 약간 이걸 노리고 온. 이제 슬슬 5초 카운트 모르겠어요. 들어가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3, 2, 1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아, 이것의 정답은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아, 그래요? 네네. 편의점에서 굉장히 저가의 모델로. 팔아요? 팔아요 진짜로. 편의점이. 판단해요. 아, 진짜 정말 팔아요. 작가님 맞죠? 팔아요. 우와. 오늘 굉장히 공격적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네. 두 문제를 맞추면서 네, 아쉽게도. 벌칙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이게 다른 친구들 맞추는 문제를 제가 보면은 되게 쉽게 맞췄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만 앉으면 왜 이런지 꼭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앞 문제는 쉬워 보이고. 근데 오늘 많이 막상 확실히 하면은. 배워가는 거, 예, 석유 제발 롬펠러. 확실히 배워갑니다. 알겠습니다. 인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문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뭐 CJ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알뜰폰을 낸다든가 아니면 사드 문제 때문에 해구산을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나 이런 것도 한참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그 직접 내지 않고 그 안에 배경되는 그런 지식들을 내가지고요 적절하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는데요. 맞아요. 대체 법인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과 우리 사회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얘기하면 일단 복잡해집니다. 학생들은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좀?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 특히 세금은 정말. 내요? 네, 내요? 세금? 저는 내죠. 뭐 있나요? 소득세. 소득세, 내죠. 중소세. 근데 일단은 어렵고 네. 이제 기사를 읽어보기도 전에 음. 좀 지레 겁먹는 그런 그쵸.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네,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이쌤이 있으니까요. 아하, 네. 맞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 네, 복잡하지 않게 네. 쉽게 네.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법인세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단법인. 그렇죠. 법인이 이것도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그 인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람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재환 씨가 돈을 벌면 예, 벌었어요.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 돼요. 이만큼 냈으니까 네. 같이 먹고 살자라는 네네. 식으로. 법인도 법인이 돈을 벌면 그 소득한 것만큼 거기서 비례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사람처럼. 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소득세인데 그것도 법인이 벌었으니까 법인이 내는 돈을 여기서 법인세라고 하는 거죠. 아, 네, 진짜 알겠습니다. 쉽게 그렇죠. 역시 천재답습니다. 네.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사들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걸 줄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기사를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법인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할 때 해당 세금은 GDP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그 OECD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이 높은 거죠. 네. 0.3%지만 전체 1,500조에서 이게 5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꽤 더 많이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법인세를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을 국민총생산에서 비교하고 그것들은 기업과 사람이 버는 게 다르다. 여기까지는 어렵죠. 네. 그 뒤에 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 피자가 10조각씩 있습니다. 네. 여기도 10조각, 여기도 10조각. 여기서 너 돈 벌었으니까 3조각을 내. 또 여기는 2조각을 내. 네. 그러면 어디가 더 법인세가 더 많은 거야? 세 3조각이 더 많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3조각, 2조각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국민 총생산에서 보자면 네. 법인이 번 것과 기업이 번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2조각을 내는데 법인은 이 중에 4개를 벌었어요. 네. 4개를 벌었다. 그러면 2조각을 내라면 반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선 3조각을 내지만 전체는 한 8개를 벌었어. 7개를 벌었어. 그 중에 3조각이야. 라고 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에서 몇 퍼센트냐를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 총생산이 법인이 번 것과 개인이 번, 사람이 번 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법인이 번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기사에 있는 그 많은 수직들과 그 얘기들의 그 종합이에요. 아, 결국 그렇게 보자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냐면 기업 소득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를 GDP 비교하여 통계 숫자를 악용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요. 법인세 인상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해서 네네.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대표 연설에서요. 지난 8년간 새누리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부담률이 21%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졌다고 어허. 했고요.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반면 또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법인세 인상과 또 인하 이런 부분이 좀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윤 학생은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나요? 첫 번째 기사에서 GDP를 기준으로 한국은 3.2%, OECD는 평균 2.9%의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은 13%, OECD 평균은 15.6%라고 해야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분께서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딱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꼽았는데 이게 100% 맞는 논리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네. 그거를 이제 오늘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다른 나라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런 논리라면 명확히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되게 그 경제학자 이중구 그 박사님이 얘기한 게 부두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두 이코노미란 말은 믿음에 기초한 경제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인상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네. 가령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할 때도 법인세 인하를 하면 기업에서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나눠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럴 것이다 네. 생각해서 인하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쭉쭉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결국 그건 안 쓰고 일자리 창출 안 하고 기업의 유보금만 많아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상했다, 인하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장들은 하나의 주장인 거지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증명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라면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논리는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논리도 분명히 타당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부두 이코노미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의견이고 썰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사의 논리대로 법인세를 인상했다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정부만 좋죠, 뭐.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실제로는 그게 이제 돈을 많이 걷어서 그것들을 이제 세수를 확충이 되면 복지에 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복지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또 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아주 우리가 피부에 직접 와닿는 장점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아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을까요? 선진국은 내리고 있어요. 법인세를. 네, 점점 내리고 있어서 오히려?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그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빠져나가니까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15%까지 법인세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는 최고가 22%고 예, 맞아요. 보통은 한 10 몇 퍼센트,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내리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네. 영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미국 아닙니까? 네. 미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40%까지 가요. 아유, 너무 대단해요. 놀랐어요. 미국에 무슨 회사를 차리시려고. 놀래가지고 네, 곤미국 가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이니 어디서 조세 피처에 뭘 마련했다는 뉴스가 가끔 들리잖아요. 네. 코카콜라에서 어디에서 버진 아일랜드에 뭘 마련했다. 네. 이런 것들이 미국 자체 범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15%를 해버리면 결국 그런 쪽의 법인들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들은 점점 그 법인세율을 내려가며 법인하기 좋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려고 유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어떻게 만나요, 한 학생? 두 번째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을 하고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이 정치계에서도 딱 이 찬반이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취준생 입장에서도 이 법인세 인상이 어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명확히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길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문제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 문제들은 지금 한쪽 방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퍼지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퍼지 이론 알죠? 네, 가령 제가 제한식 뺨을 살짝 딱 때린다. 네. 네. 그러면은 약간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오고 가는 스킨십 속에 약간의 애정이 싹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플러스 방향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쪽이 더 큰지가 맞아요. 다른 거니까.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법인세를 인상하니까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올려야지 그나마 기업이 또 돈을 버니까 네.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주주 이익이 떨어지는 거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 투자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줄어들 것인데 네. 근데 정부가 그럼 그 세수를 어디다 쓸 것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다시 푸는 데 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을 것이냐 이쪽에서 잃어버리는 돈이 더 많을 것이냐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상되면 반드시 이렇다, 인하되면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양면의 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우니만큼 아이언 씨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없죠.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서 아직은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궁금해요. 대기업이 돈이 많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좀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대우조선 이런 데도 보면 적자. 돈이 많다라고 했는데 네네. 막상 파보니까 사실은 그 분식회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그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사실은 그 부자 증세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건 사람이 벌었을 때 그렇고요. 대기업은 지금 보유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보유금을 그냥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것들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긴 일자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세금으로 무조건 가져가서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에서 보유금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으로 분명히 그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해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간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 열어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 경영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가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하.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연 학생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네, 일단은 이런 제도가 생겨난 바탕이 정부가 지역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제도를 펼쳤는데 이게 기업 경영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가 뭔가 계속 유지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7년 동안은 법인세를 아예 면제를 해주고 3년 동안은 50%를 감면을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10년 정도 세제 혜택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지방 이전을 했을 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던가 뭐 지방에서의 기업 투자 문제 그리고 뭐 기업 경영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10년 이상,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데까지는 10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부담하는 어떤 경영적인 부담에 비례해서 10년이라는 어떤 정부의 이런 제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는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따져봐서 그래서 그 전략되는 세금이 더 많을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을지를 따져봐서 인프라 구축이 더 이게 세금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은 정말 강제적일 때 그런 거지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나라가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맞는가를 물어보는데 너무 좀 미시적으로 세부적인 문제점 이런 게 있지 않냐. 근데 그런 문제점은 회사나 개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가령 그 지방에 그 본점이 가더라도 지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가는데 제주도 갈 사람은 가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어라고 해서 자기들이 좋은 걸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딱 그렇게 자꾸 끌고 가시면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를 알았지만 더 그 근거가 되는 세부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지금 계속 챗바퀴가 돌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법인을 그 지방으로 옮기는 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게임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도라든가 네. 이런 데 본사로 택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연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꾸
다시 수정까지 해줬거든요. 네.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실전이라면 일단 이런 부분에서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봤으니까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몇백억의 세이브를 했던 그 기업이 본사가 지방에 있어요. 네. 그 본사 인원이 7명인가 10명이 가 있대요. 그러면 몇백 명의 지점에 서울 지점에 몇백 명이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사를 졌다 옮기면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본사만 등록해놓고 네. 대부분의 일들은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 처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 그 본사만 걷다 박아놓는 형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정말 악용. 네, 그런 면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네. 현재로서는 지금 상태의 제도는 좀 미비하고요. 여기서 보완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지금은 좀 반대합니다라는 식으로 팩트를 알고 접근해서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린 학생은 이쌤 평가 어땠습니까? 예리한 지적이 이제는 되게 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익숙해진다라는 이 상황만 봐도 네. 제가 나중에 압박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찾아본다고 또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딱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이번도 역시 이제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낮춰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노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역시 법인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 이게 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두 분 MC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법인세를 낮춰서 이렇게 외국 기업 들어오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가 너무 낮아지면은 이제 법인세가 높아졌을 때 보통 이제 비용 처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 처리 부분이 사라져서 돈을 많이 안 써서 이제 한국 경제가 돈이 많이 안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네, 우선 법인세를 낮추면 우리나라 기업 역시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사 이득을 같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기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너무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토론 면접 보고 네. 그 어떻게 되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퍼즐 이론인 거죠. 그게 플러스 네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럼 혹시 결과는 훨씬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뺨을 이렇게 딱 맞아봐야 아는 그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학생, 법인세를 낮추거나 특정 산업을 면제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 및 노동력 축출로 인하여 자칫 국내 기업의 축소가 일어나거나 있던 노동력 자본을 뺏기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로 생길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인하보단 신중한 고려와 국내 산업 및 기업의 득실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유실 학생, 우리나라는 총 조세 중에 법인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세수 확보를 위해 누진세율을 높이는 어이없는 상황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다혜 학생, 법인세를 낮추면서 외국 기업 유치를 촉진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기업이 주름 잡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뚫고 경쟁 모드로 돌입하는 데 있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정책은 좋지만 이를 국내 산업에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희 학생,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보다는 오히려 국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땅값과 월세가 과도하게 비쌉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자, 우리 이쌤 베스트 댓글 선정과 함께 학생들 의견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유 학생 같은 경우는 땅값과 네. 월세가 과도하게 비싸서 못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 뉴욕이나 도쿄나 이런 데가 더 비싸거든요. 비싸죠. 네, 이런 거가 비싸다고 들어오는 거 약간 좀 감정적인 대응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댓글을 뽑을 때는 그냥 가장 그나마 논리적으로 접근한 게 누구냐. 제가 보기엔 공태현 학생이 제일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주의합시다라고 한 것 같아서 태현 학생을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태연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이게 정리가 법인세를 인상하자 인하하자라는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고 칼날이니까 조심하자인 건데 이것의 의의는 법인세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취준생의 입장에서 네.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한번 정리해봤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업에 들어갈 거면 네. 기업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인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주제가 네. 다소 어렵긴 했는데 이 법인세, 세금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업 입장에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칙 시작! 어디로 가느냐 좀 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성공!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 일자리를 수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참 잘했어요. 그 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표현의 적극성.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직무역량.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키워드가 첫 번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 신뢰. 면접관을 춤추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리액션도 상당히 면접할 때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항상 신입사원 면접에는요, 질문에 대한 답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리액션도 상당히 면접할 때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그렇죠. 떠오르는 학생 있으십니까?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던 학생 중에 그 카이를 준비했던 정수진 학생이 예. 떠오릅니다. 굉장히 어떤 말을 고요한데 하든 되게 호응을 리액션이 있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예. 제가 참 좋아했었죠. 저 너무 예쁘게 된 것 같아요. 누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거 책상 위에 올려두니까 손 이렇게 하시고. 네. 안 그러면 꼼지락거리가 되고. 괜찮았어요. 오늘 이상하게 입 들리는 말이야. 느껴지지 않아? 그죠? 상당히 친절하신데. 와, 이럴 수 있어? 무슨요? 아니요. 저 이럴 수 진짜 있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 이거. 저 하면 내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어요. 왜 좋아하셨어요? 리액션이 좋았으니까요. 아, 그 점에서 네. 어떤 걸 느끼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문 던졌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영어 질문. 근데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뭐 떨어뜨려도 될 건데 항상 신입사원 면접에는요, 질문에 대한 답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리액션. 아까 얘기했던 인사. 답변은 못해도 인사를
잘하면 정성스럽게 하면 호감이 가는 것처럼 리액션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떤 분이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얘기죠. 대한항공 시험 보러 갔는데 네. 그 얘기했었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면접관이 최종 면접이었던 것 같은데 96번 왜 이렇게 시꺼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시꺼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이러고 말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맞장구를 쳤죠. 리액션. 네, 저는 아주 시꺼멓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밖에서 하는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다음부터 하얗게 바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다 같이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다운 리액션이죠. 네, 그런 신입사원다운 리액션이 저가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 날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시꺼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리액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정수진 학생 같은 경우도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해? 예를 들면 그죠? PT까지 준비해 왔어. 여러 가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안 됐는데 기본 리액션이 좋았어요. 처음이었어. 이 학생이 아마 여자 처음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마도 여자 제 처음 기억으로. 학생이었는데 네. 그동안 남학생들의 없는 그 무리액션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옹달샘 같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방이라서 그만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적응해 나가실 거예요? 저는 집에서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도 잘 안 하고 어차피 이 친구들 만약에 외로운 문제가 좀 크면은 친구들도 그때쯤이면 다 이제 서로 각자 회사를 들어가고 그럴 텐데. 아니 리더십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집에만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리액션이 가장 면접에서 빛을 발하는 장소가 토론 면접하고 PT 면접인 것 같아요. 그냥 면접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토론과 토론. PT. 예. 사실 다 그거잖아요. 뭐 인성이든 역량이든 토론이든 PT든 막내로 뽑고 싶은 친구를 찾는 거잖아요. 예. 왜 까매? 아 죄송합니다. 뭐 까맣다고 이게 아니라 예 저 까맣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그러니까 왜 근데 까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토론 면접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아, 리액션을 그래요? 주느냐. 토론 이렇게 시켜보고 야 내 막내를 이렇게 찾는데 공격적으로 리액션을 한다든가 토론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안 좋은 리액션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서 반론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그런 게 이런 그것도 리액션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리액션이 저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 혼자 개인 PT를 하지 않고 팀별로 준비를 하게 해서 네네. A팀이 PT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도 리액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그쵸. 그랬을 때 질문을 받는 사람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회성이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게 이게 적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적극적이지. 그러나 이건 인성을 포함한 리액션이거든. 그게 평상시의 모습일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자기 모습이에요. 네. 늘 긍정적인지 네. 근데- 아니면 뭐 고마움을 아는지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리액션이죠. 근데 면접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리액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맞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을 때도 리액션을 해야 되고 말할 때도 리액션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조차도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면접관이 그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맞아. 고개를 난 끄덕이면서 끄떡이라 그래. 정말 그 당신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사실은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집중을 하긴 하는데 좀 입을 벌리고 있다거나 가만히 그냥 묵뚝하게 입을 벌려요? 입을 벌리고 있다거나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근데 잘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자면 100명 중에 1명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약간 리액션이 굉장히 약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가끔씩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기만 해도 기분 좋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나이가 있지 많을수록 않습니까? 특히 지금 더 뭔가 그렇거든요. 생각해. 리액션 제일 좋으신 분들이 네. 반창계 아줌마들이세요. 아, 제가 진짜 저 느껴요. 맞아요. 강의가 절로 돼. 절로. 그래서 리액션은 엄마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들은 무뚝뚝하잖아. 네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요. 네. 사실은 호감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면접에선. 근데 그 호감의 시작은 어디냐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거든. 네. 면접을 보는 사람 지금 지쳐있어. 힘들어. 막 6시간, 8시간 앉아서 막 면접 보고 있는데 힘든데 저 친구가 나한테 호감이 있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퉁퉁거리지? 인상이 왜 이리 저렇지? 쟤 나 마음에 안 드나? 그래, 나도 너 싫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뻔뻔함도 리액션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뻔뻔합니까? 예를 들면 네. 최종 면접장 가면요. 네. 면접관들 거의 고개 숙이고 있어요. 지쳐서. 저 좀 봐주십시오 이럽니까? 면접관들이 나한테 이런 액션을 주면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게 리액션이잖아요. 그럴 때 면접관님 피곤하시죠? 뭐 이런 거. PT 면접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라클에서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 순서였어요. 최종 면접의 마지막 순서인 친구가 PT라는데 면접관들이 4명이 이러고 있어서 면접관님 정말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자료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고개를 딱 들어서 미소를 한번 짓고 PT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아까 그 학생회장님 그러셨잖아요. 모든 게 리액션이다. 그럼. 예. 근데 그거는 뻔뻔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그 뻔뻔함의 그쵸. 대명사. 너무 그런 또 거. 소극적인 학생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그것도 적극적인 네. 자세가 되어야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원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네. 면접관님 피곤하시죠 보다는 네. 면접관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다라던가 감사합니다 제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이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 더 네, 좋네요. 네,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했지만 네. 그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라도 제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 오랜만에 리액션 괜찮았습니까? 칭찬 예, 들었네. 아우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이제 바로 6번째인데요. 표현력이에요. 이것도 다 진짜 리액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그쵸. 누가 생각나십니까? 포장지? 포장지 잘 포장을 포장을 잘했던 잘했던 친구? 어떤 친구는 막 친구들보다는 재료는 있는데 요리를 못했던 좀 애들이 있고. 약간은 예. 학생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좀 아쉽긴 했는데 그 약간 저는 조정우 씨가 좀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음. 그 재료들에 비해서 좀 자신을 잘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봤던 친구네요. 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약간의 이제 아마 시스템 엔지니어를 준비했던 친구인데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분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이 친구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방송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받았었는데 끈기 있게 도전하고 이뤄낸 경험이 있나요? 음악 동아리에 새로운 부원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곡 작사 같은 걸 배우면서 신중한 것 같은 거 강조해도 되지 않을까요? 분전반에서 네. 근무하는 경우도 많거든. 이럴 때는 전기요금이 되게 커요.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여서 네. 제가 공장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전기 관련해서. 경험이 참 많은데 잘 표현을 못한 게 좀 아쉽네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지만 자기가 했던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을 해줘야 쉽지 되는데 않지. 예. 대부분 학생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여기서 저는 근데 좀 어떤 학생들이 그러면 표현력이 좋은가, 네네. 잘 표현할 수 중요하죠, 이게. 있는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자기소개 쓸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볼 네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또 그렇더라고요. 소설책만 위주로 읽었던 친구들은 또 의외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전반적으로 책을 강범위하게 좀 읽었던 친구들 보게 되면 막 어휘 능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표현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좀 많이 읽어라. 또그 표현력이 풍부해지려면 뭐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취준생들 경험 정말 많아요. 별의별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놓고 우리와 같은 컨설턴트 앞에서는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이거 좀
뭐 직무와 관련이 없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기가 죽기도 하고 많이 탈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숨겼던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숨겼던 것 중에 알고 보면 진주와 같은 것, 보석 같은 것이 많다. 그래서 그거 아닌 다른 걸 하려다 보니까 표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그 전문가들한테 상담할 때는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업을 하잖아요. 3학점짜리 한 학기 하면서 제 목표가 그 표현력 때문에 무조건 발표를 계속 시켜요. 근데 확실히 학생들이 첫 시간대랑 끝날 때랑 발표력이 달라져. 네. 그렇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해서 솔직한 걸 얘기하고 또한 어떠한 수업 시간에도 무조건 손들어서 나가서 발표하고 네. 자기가 먼저 발표하고 발표 뭐 팀플로에서 발표하는 사람을 정의할 게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하겠다 하고 발표를 어차피 뭐 그 발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 학점이 중요한 이유는 저기를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표현력이 중요하니까 자꾸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이게 면접상에서 말씀드리자면 면접 노트를 만들라는 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네요. 자기가 했던 일들에서 자기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내용을 짧게든 뭐 풀로 쓰든지 간에 좀 최대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써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개선이 없고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작성을 하고 작성한다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애운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애운다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한다. 내가 무슨 말인지 숙지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는 자유롭게 말을 해라. 네. 체화를 시켜야 된다. 그 쓴 거를 다시 자기한테 체화시키고 그것을 좀 더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편하게.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도 처음 강의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 처음 안녕하십니까부터 감사합니다까지 다 썼었어요. 그렇죠. 저는 예. 다 써서 서론, 본론, 결론 다 썼었어. 다 쓰고 나서 읽어보면 말이 안 되면 바꾸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머리에 돌아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로. 그러니까 노력의 결실인데 전문가들 사실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스티브 잡스도 한 달 내내 연습하고 그렇죠. 뭐 예전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15분 연설을 위해서 뭐 한 달을 연습을 하고 지금 제 자랑된 건가요? 아니요 자랑이 아니라 그렇진 않죠.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역할로 근데-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신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건 모든 스피치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또 칭찬을 받고 아니 어떻게 선천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습 말 말고 진짜 뭐가 못했던 있을까요? 사람. 저는 말 너무 못해서 제 주변 친구들이 강사한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 준비생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소장님 우리 같은 셋이네요, 분인데 네. 아니 특히 소장님 그러니까 소장님은 보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 그걸 체화시켰다 그게 바로 롤 모델이 되는 게 아니 아닐까. 저희가 진짜 대학생들 취준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밤샐까요? 밤새야 돼 이제. 근데 지금 막 그 PD님 표정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 네. 7번째 키워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7번째가 외모죠. 네, 왜냐 외모. 외모. 네, 외모.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보여지는 모습하면 떠오르는 학생. 그래도 아마도 그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미소가 권효진 그렇죠. 학생이 예, 또 떠오릅니다. 확실히 또 좀 그 눈에 학생을 띄었어요. 생각하면 저 미소가 또 떠오르는. 두 남성분 참 대단하셨죠 그때. 아니요 워낙 잘해서 질투가 그렇습니다. 느껴질 정도로 학생에게 잘한 데다가 네. 뭐 외모라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권효진입니다. 제 이미지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혼자만 즐겁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권효진 학생이 진짜로 깔끔하게 목소리가 워낙에 좋고 그쵸. 예, 생김새도 아름답고 외모적인 게 아니라 쟤는 예뻐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다 이거 보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지? 이거 오해하면 예, 안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그 예뻐가 프리티가 아니라 영어로 뭐 뷰티풀이 아니라 뭔가 좀 영어가 좀 안 들. 엑설런트. 이렇게 밤새우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셨네요. 이렇게 밤새우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렵네요. 네, 근데 효진 학생 보면서 사실은 꼭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면접을 보는 친구들도 효진 학생다운 그런 보여지는 모습, 아까 메라비안 그렇죠.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여지는 모습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주에 봤던 신종은 학생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외모가 좋았어요. 아주 인상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제 문제점에 대해서 완전 샅샅이 이제 파헤쳐서 분석해 주시고 좀 지적도 해주시고 그 지적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헤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지적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 때문이 아니라 소장님이 그 이미지 메이킹 전문도 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해를 했었어요. 이미지 메이킹 저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합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미지 메이킹은 합격이 아니라 외모 때문에 떨어진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그게 말이죠. 맞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이미지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억울한 일은 하지 말자는 거고 네. 그 이미지 안에는 어피어런스, 보여지는 모습과 비헤이비어, 태도, C, 커뮤니케이션, ABC가 갖춰진 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네. 인성도 들어가고 네. 맞장구도 사실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게 사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코가 얼마나 높은지, 눈이 얼마나 큰지, 얼굴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갖고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송누리 씨 혹시 기억나요? 송누리 맞아요. 첫 번째 송nun 씨는 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첫 번째 만나서 그런지 나는 너무 인상 깊어. 그 PD 되고 싶었던. 녹화 3월에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에너지가 막 의욕이 제일 많이 지금도 넘치지만 그 친구 제일 많이 힘들었을 그 것 같아. 의욕이 네. 그 친구한테 많이 갔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호되게 친구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했고. 너무 혼냈어. 어떤 점 그때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뭐래도 한번 압박을 해보겠다라든가 한번 순수했죠. 순수하고 정말 네. 한 번도 이 면접 같은 거 이거 연습 안 해봤던, 네. 훈련 안 해봤던 그런 친구였었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고마운 게 네. 연습을 하지 않고 와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걸 그날 다 오픈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고마웠었어요. 맞아. 미안하지만 고마웠던. 네. 그때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 박영호 선생님. 박정현 선생님. 최은아 이게 소장님. 녹화가 끝나갈 때가 되니까 좀 별 얘기가 나. 방 선생님, 네, 방 선생님을 뵀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거의 전 딱 한 번 더 봤구나. 못 MD 뵀었던 할때 것 한번 같아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그분은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오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한 번만 나오시고 원래는 그랬거든요. 교차 출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왜요? 우리 학생회장님이 나온 게 싫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와서. 아니라 네. 뭐냐면 처음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해가지고. 아, 일이 바빠가지고 계속 지금 어딘가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일이 취준생들을 바쁘지 위해서. 않은 우리 이제 대표님이 대신 나오신 아니죠. 일이 바쁘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아까 학생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막 합격시키고 어떻게든 칭찬해 주려고 하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우리 지금까지 면접 준비를 했던 네. 친구들에게 요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좀 정리 비슷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스피치 부분을 얘기할게요. 보면 기본적으로 맞장구만큼 중요했던 스피치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맞장구를 쳐도 네 맞습니다. 저기 면접관님 떨고 계십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웅얼웅얼 자기 혼자 막 내리고 얘기하면 들리지 않아요. 네. 발음을 정확하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바닥에 누워서 네. 기본적으로 누워서 연습해라. 네. 누워서 내가 막 소리 지르듯이 소리가 안 나는 친구들은 이불에 누워서 연습을 해라. 발표 연습. 자기소개를 해도 좋고 크게 연습하는 거를 앉아서 하는 거랑 누워서 하는 거를 한번 녹취를 해서 들어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네, 한다면서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늘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연습. 그렇죠. 제발 웅얼거리지 말라. 들리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네. 네.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건 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14명을 보면서 했던 거는 막내다워라. 맞아. 좀 진짜 빠릿빠릿하고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막내다운 건 뭐냐면요. 항상 긍정적이야.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반론을 제기해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 뭐 이런 거.
PT를 할 때 심각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래도 활기차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아까 면접관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든가. 네. 그런 게 막내다운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리액션을 하더라도 표정으로 좀 같이 보여주는 리액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활기참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아, 별로였어요? 아니 표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런 목소리 경우도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다 표정이든 목소리든 다 따라왔으면 다시 좀 좋겠어요.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친화력의 달인. 친화력이 보입니까? 그래서 네. 항상 리액션은 표정과 함께. 그게 바로 막내다움 아닐까. 여기 그 누워서 이거- 할 때 표정까지 하면서 연습해라. 예. 그럼 되겠네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막내다움. 우리 학생회장님 또 어떤 말씀하실지 기대됩니다. 저희 오늘 그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분명히 정리하면서 항상 지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그 의자 앉기까지 그 부분이 약간 오늘 빠져 있었는데 네. 약간은 이제 학생들 의외로 좀 보게 되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어색한 인사 혹은 아니면 갑자기 앉으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앉아버리는 친구도 종종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 한번 하더 좀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전 태도를 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좀 정중한 태도. 거의 결론 나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좀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또 임해야 되는데 또 학생들이 또 이게 보다 보면은 정중해 보이지 않는 모습은 좀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학생들한테 이 면접관이 좀 내가 오늘만큼 왕이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줘라. 그 사람한테.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아까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다 잠깐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외모가 뭐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좀 뭐 안 좋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좀 열정이 아닐까. 좀 열정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판이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컴플렉스 너무 갖기보다는 좀 더 자신의 열정 있는 사람을 보여준다면 제 스스로가 좀 열정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한번 조언해 그럼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누워서 싶어서. 누워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손을 꼭 모아야 돼. 손을 꼭 모아서 좋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말씀들을 해주실 만큼 엄청난 지금 내용들을 이 안에 넣고 계신 거예요. 10%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소서 관련된 거는 김세준 선생님, 우리 삼촌 책 읽으면 여기 되고. 또 나가나요? 네, 그 책 읽으면 되고 또 면접 관련된 거는 보니까 네. 예, 취업 면접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취업 면접의 정말 대단한 정석이라는 우리 회장님의 책을 읽으면 지금 말로 다 풀지 못한 그것이 다 녹아 들어가져 있지 네. 않을까. 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거 봐줘야죠. 그걸 그렇죠.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오늘의 총정리 특집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순서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한 분이 네. 또 떠나신다면서요? 네, 너무 아쉬운 시간. 아, 이별곡을 이거 불러드려야 될까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소절. 네. 아, 너무 섭섭합니다.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판을 깔아주시니까 진짜 없는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오늘로써 네. 혹시 저 티슈 없나요? 저도 지금. 진심으로 지금 가슴에서는 이제 울컥거림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친구들을 뵙고 그 학생들 보면서도 진짜 많이 배웠고 특히 또 두 분께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뭘 배우셨어요? 네? 저는 오히려 소장님한테 배웠는데 첫 번째는 그 정말 안정적이고 차분한 그 스피치라든가 이런 것들 배웠고 네. 두 번째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항상 마지막에 끝났을 때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들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그게 그런 방송이 것들 안 되더라고요. 기억에 네. 납니다. 아우,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진짜 늘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실제로 배웠는데 좀 약간 이런 자리에서 어떤 약간 여유로움과 어떤 이렇게 통솔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말 한마디 내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방송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좀 떠나서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이런 분위기를 잘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면사포의 색깔을 결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 감사해요. 두 분께서 아마 잘 이끌어 가시면서 새로운 또 다른 그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니까 네. 기대 좀 하시고요. 네, 누구? 네, 그 아름다운 여성이 우리 면사포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아 역시 칭찬이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뭉클뭉클뭉클. 그래서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제작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이제 시청할 거고 또 열심히 계속 응원하고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패턴 홍서영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쿠쿠전자, 쿠첸, 전기 밥솥기, 쌍두마차, 네. 생활가전업체이죠. 맞아요. 저 같은 탄수화물 중독자는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우리 보비 씨는 밥솥은 있죠? 당연히 있죠. 하나일 뿐이지. 아닙니다. 그쵸, 그쵸. 저는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광고를 보면 항상 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그 당대 최고 잘 나가는 남 탑 배우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쵸, 보고 그쵸. 있으면 아주 흐뭇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저기 서영 학생은 어때요? 네, 저도 이 두 기업이 좀 낯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밥솥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쵸. 특히 그 쿠쿠는 그 특유의 CM송 있잖아요. 그쵸. 쿡쿡 하세요. 쿠쿠 그 노래 때문에 조금 쿠첸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고 저한테는 네, 더 인지도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형은 저희 광고 모델 기용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습니다. 유감이 있군요. 네. 네네네. 뭐 여기 광고 모델 나오시는 잘생긴 배우분들보다 네. 제가 그 밥솥을 사용해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이제 더 유용하게 행복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쵸. 네, 저 같은 사람들 또는 이제 우리 재환 씨나 저 네네. 같이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한 이런 저를 묶지 말아주세요. 부기가 좀 있는 사람들을 네네. 좀 이렇게 기용하는 것이 네. 그게 진짜 형평성이 맞고 그렇군요. 옳고 정말 그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 정말 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밥을 알겠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유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저도 유감 없습니다. 네, 같이 하면 좋잖아요, 하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홍쌤 그 생활가전업계 그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밥솥이라는 특수한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보면 현재 쿠쿠의 점유율이 거의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쿠첸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에 또 요즘 최신 들어오려는 기업이 이제 대유 위니아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김치냉장고, 에어콤 또 주부들한테 친숙한 회사이기 때문에 김치쿡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요즘 좀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중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류 트렌드를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뭐 광고 모델들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수한 국내에서는 좀 어찌 보면 시장이 좀 포화 상태이지만 중화 시장에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학생 취재는 어땠나요?
이번 현장은 조금 어려웠던 게 학생들이 좀 낯설어 하다 보니까 선택들을 잘 못하고 저도 인터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그 열심히 현장 조사를 했고 간만에 좀 표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가 나와서 흥미로운 현장이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말을 더 잘해진 것 같아요. 네? 말이 굉장히 유창해진 좀 것 연습 많이 했어요. 어허. 이렇게 하면 또 빨개진단 말이에요. 그래, 빨개졌어요, 지금. 네네. 아,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입니다. 오늘 비교해볼 요즘 두 흰 티만 기업은 입어도 밥솥 예쁠까요? 그러게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쿠쿠와 쿠첸, 쿠쿠전자들 부방인데요. 학생들이 두 기업 중 어딜 더 선호하고 어딜 더 취업하고 싶은지 한번 조사해보도록 가보겠습니다. 네. 쿠쿠전자랑 쿠첸 중 어딜 더 선호하세요? 저는 쿠첸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약간 기업 브랜드나 로고 같은 거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쿠쿠는 뭔가 대중적인 좋긴 한데 쿠첸이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 이유는요? 광고로 많이 들어봐가지고 익숙해서요? 친숙하죠. CM송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쿠첸은 약간 그 따라가는 느낌? 네, 2인자, 3인자 느낌? 2인자의 느낌. 선호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굉장히 둘다 타입이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직 거예요.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어려 보이셔서. 예. 익숙해서 그쪽에 더 마음을 가는 것 같아요. 문과 학생들도 약간 그 이유는요? 그 광고에서 쿠쿠와 세요 이거를 많이 들어서 되게 그쵸. 친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CM송이 아니고 국가 문화. 쿠첸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광고를 봤는데 그 핑크가 모델 나오는 그 광고 봤는데 되게 잘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는 쿠첸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쿠첸을 아마 거기 가고 싶어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서영 학생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이번 조사는 이제 방학을 한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결과는 쿠쿠전자 22표 대 쿠첸 8표로 쿠쿠의 승리였습니다. 야, 쿠쿠의 이렇게 압승이네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래도 쿠첸을 많이 들어봤는데 쿠첸을 처음 들어본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좀 의외였는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생활가전 기업이 좀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많이 들어본 쿠쿠를 선택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인지도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지구수 백수영. 네.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치고 싶은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노트! 제가 이걸 하면서 안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네. 하면서 이게 좀 약간 멘탈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먼저 쿠쿠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쿠쿠전자는요, 국내 최초로 진공보온 기능을 탑재한 밥솥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갓 지은 밥맛을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하고요. 이 38년 동안 밥솥을 만들어 온 기업이래요. 네, 장인이네요. 그 38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00대 이상씩 한 달에. 네,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10,000대 이상씩 판매가 되고 있다고. 엄청나군요. 한 달에 10,000대 이상이시면 사실상 집집마다 쿠쿠를 다 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밥솥계의 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쌤 그 쿠쿠전은 어떤 기업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좀 오래됐습니다. 78년도에 성광전자로 이제 스타트가 되고요. 2002년도에 쿠쿠전자로 사명을 변경하게 돼요. 그리고 17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밥솥 업계의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규모를 보면 15년 매출이 한 6,6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이제 밥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제품 매출이 한 70% 정도 되고 렌탈 서비스도 한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들이 좀 많아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안마의자 이렇게 좀 다른 생활 가전 업계에서도 좀 추진을 하고 있죠. 이제 방송 보는 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생활 가전은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색 가전,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여기가 강해요. 여기 시장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이 밥솥은 문제점이 이 유럽하고 미국에 못 팔죠.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얘기하는 조금 규모가 작은 가전 사업에서 좀 우리나라의 시장의 강자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스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의 인지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광고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쿠쿠하면 김수현이죠. 네, 김수현 마치 기가 막히죠. 저의 또 다른 이제 분신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저랑 이제 점점 유사한 뻔뻔해지시네요, 정말. 뭐 나름 보다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답니다. 그림자 분신도 힘보다 다르겠어요. 네, 쿠쿠가 김수현 씨를 모델로 기용하면서요. 중국이랑 만세이 씨가 난리가 났대요. 그렇죠. 밥솥, 정수기, 뭐 광고하는 제품마다 뭐 판매량이 막 쭉쭉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쿠쿠는 그래서 그 밥솥도 유명하지만 요즘 정수기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그 약간 쿠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그 중화시장 관련돼서 굉장히 네? 크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전기밥솥을 이제 프리미엄 제품급으로 쓰게 되면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년도 때 전기밥솥 판매량이 약 한 1억 6,800만 대. 인구가 높으니까 뭐 이거 단위가 달라요. 14년도에는 근데 2억 7천만 대 급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규모가 한 2조 2천억짜리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한 7천억 정도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밥솥 업계는 여기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한류 스타들, 그다음에 또 주 고객들이 주부 고객들이 여성 고객들이기 때문에 거기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밥 짓는 중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정말 당연히 또 효과적이겠네요. 이런 타겟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우리의 생활가전업계 해외 진출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은 뭐 중국 말고도 여러 가지 업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쿠쿠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해서 1년 만에 렌탈 서비스, 이 렌탈 계정을 2만 5천 개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따가 얘기할 쿠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좀 요 정도 사이즈의 가전 산업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 전기 레인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빌트인돼서 아파트 안에 아예 들어가는 그런 시장들도 있거든요. 쿠쿠 같은 데 쿠첸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지금 시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산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0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시장을 보면 물론 이제 토종 기업들이 있겠죠. 중국 내부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이 한 5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부모님 세대 때는 일본에 있는 밥솥을 굉장히 그렇죠, 선호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화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23%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21% 정도 돼서 지금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누가 많이 선점할 거냐 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까 쿠쿠의 진공밥솥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쿠첸에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가마솥이요? 네, 그 가마솥밥 드셔보셨어요? 네, 전 먹어봤어요. 진짜 저 가마솥밥이요? 꼭 먹어보고 싶은데 그 가마솥의 구수한 밥맛을 전기밥솥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이 명품 철정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네요. 네. 어른들은 이제 사실 가마솥밥을 당연히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이게 먼저 궁금한 게 진공 그 밥솥과 가마솥 이 어떤 게 사실 이겼나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의 특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밥 맛보다는 애초에 전기밥솥 시장이 커졌던 좋은 이유는 쉽게 밥을 할 수가 있고 또 보관이 용이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쿠쿠가 내세웠던 그 3단계 진공이라는 건 스테인리스, 그다음에 진공층, 스테인리스 이런 3단계 그러니까 이게 보온병에 들어가는 구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해서 밥을 맛있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컨셉이고요. 쿠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실제로 그 밥솥 꺼내보면 그 가마솥 형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좀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이런 구조 디자인을 적용시키게 되면 발열 면적 자체가 좀 넓어지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 코팅도 뭐 참숯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코팅을 해가지고 좀 밥맛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주부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번 밥을 해놓으면 눅눅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보관력. 쿠쿠는 여기에 포커스. 또 쿠첸은 이제 가마솥 밥솥이라는 좋은 맛의 특정을 좀 우리가 집에서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지금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쿠첸은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로 보면 그 기업의 모태는 부산 방직공업이라고 해가지고 34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진공업사가 76년도로 바뀌게 되고요. 94년
2004년도 엘코스닥 상장을 진행시킨 이후에 추후에 나중에 이제 2006년도에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예전에 리옴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옴 브랜드를 런칭시킨 다음에 09년도에 웅진으로부터 쿠첸 사업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리옴 쿠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5년도에 지주사로 이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지금 우리가 쿠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출을 따져보면 15년도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쿠쿠보다는 아직 시장은 적지만 또 라인 좀 다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팩스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게요. 네, 쿠쿠에 김수현이 있다면 쿠첸은 송중기로 맞불을 놨습니다. 와, 만만치 않네요. 그러지 않았나요? 잘 그렸습니다. 네, 다양한 재능을 뽐내고 있어요. 손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치아에 철길 깐 거 아니죠? 그래, 저도 지금 교정한 치아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약간 이게 만화적으로 그렸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 송중기 효과가 아직 이제 광고가 이제 중국에 오픈도 안 했는데. 아, 정말요? 근데 이게 SNS를 통해서 이 한국 광고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광고를 편당 10억 이상을 주고 캐스팅을 했다고 들었는데 15억이요? 10억 이상을 10억 네, 이상이요? 주고 캐스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엄청납니다. 홍세 이 말하면 이제 쿠쿠의 중국 시장 진출은 성공적이다라고 봐도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근데 아직 시장 점유율 봤지만 좀 더 갈 길이 있고요.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긴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좀 중화업체들의 그런 추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한류 모델을 캐스팅할 수 있는 강점은 있지만 내부적 유통망이 아마 중국 내부적으로는 취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중국의 국영 면세점이라든가 뭐 중국의 3대 쇼핑 회사,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 총판 대리점들과의 다양한 계약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부족한 유통망을 통해 좋은 제품, 그다음에 좋은 광고 모델을 활용해서 매출과 마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군요. 최근에 또 두 기업이 밥솥 뚜껑으로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특허 업계에서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청구항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양사의 특허 분쟁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쿠첸이 지금 좀 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밥솥은 안전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뭐 전기밥솥 폭파된 사건, 사실 LG가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철수하게 됐고 많은 대기업들이 접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 기술 관련돼서 분쟁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이제 특허라는 개념도 기업은 결국 쿠쿠가 선발주자잖아요. 그다음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후발주자가 똑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먼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후발주자가 쫓아올 거예요. 이공계 친구들은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전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어떤 기술적 루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특허를 심어 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길목 특허, 표준 특허라고 얘기를 해요. R&D 직군들은 이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업에서 원하겠죠. 반면 내가 쿠첸의 관점에서 쫓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발주자들이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지뢰들을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뢰의 위치를 정확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검색하고 회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이 특허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수비적인 부분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경영의 변수 중에 하나다. 공학의 변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밥솥 분야만큼은 두 기업이 이제 절대적인데 이 경쟁력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뭐 그 제3,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대유 위니아가 쫓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또 이 바닥에서 지금 또 샤오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미자라고 해서 제품을 출시했고 국내에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역시 샤오미답게 저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밥솥이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대 이상의 한국 전기 밥솥인데 얘네가 지금 18만 원대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 압력 밥솥은 기압이 중요한데 뭐 그런 압력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아주 예쁜 디자인 샤오미답게 그다음에 뭐 LCD 이런 디스플레이 창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화시켜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발주자들의 리스크를 제어를 해야겠죠. 그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더 발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솥이 약간 과학적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가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문과보다 이과를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또 마케팅 생각한다면 기억이나 그 충분히. 밥솥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그 제품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궁금할 수 있어요. 또 밥솥 그런 가전제품 회사 같은 경우가 저 같은 젊은 학생들한테 낯서니까 뭐 기업의 규모 아니면 연봉 같은 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렇죠. 연봉은 제가 이따가 여쭤봐드릴게요.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해외 진출된 사례나 진출할 계획이나 이런 거 너무 잘 진출하고 있습니다. 쿠쿠가 더 시장에서 우세한지 쿠첸이 더 시장에서 우세한지 궁금하신 거죠? 네. 솔직히 밥솥 기능 같은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좀 차별성이나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다각화나 뭐 이런 계획을. 압력 밥솥하면 쿠쿠랑 쿠첸 이게 두 개 기업이 떠오르는데 그 이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그 자식이 기업만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서영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 다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서로 차별화되는 전략들이 있을까요? 채용 관련된 예. 부분은 사실 그때그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 직군들도 채용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개발 직군들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양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허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 밥솥 관련된 어떤 기술적 부분들에 대해서 충돌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밥솥이라는 상품이 물론 고등화된 기술 제품이 될 수 있겠지만 휴대폰, TV처럼 막 큰 기술적 변화라든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제품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조 경쟁력, 누가 더 마진이 많이 남냐,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누가 더 잘하냐, 유통망을 더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여기서 사활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생활 가전 기업이 조금 학생들한테 낯선 편인데 그렇다면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시켜 주세요. 쿠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디자인 직군도 있었어요. 제품 디자인 쓰는 친구들은 사실 그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 좀 이렇게 채용이 있었고요. 또 경영 지원, 상품 개발,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전기 전자 파트만 채용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제품 설계는 기계공학, 회로 설계는 이제 소프트웨어 친구들. 그다음에 또 당연히 문과 아이들 지원하는 영업 직군들의 채용도 이루어지죠. 쿠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최근 보니까 경력 채용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입으로 좀 채용이 이루어졌던 파트는 기구 설계 파트. 그러니까 기계공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채용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대생들 중에 뭐 쿠쿠를 위해서 노력한 친구들이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삼성전자고 LG전자를 노리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틈새 시장이 있으니 또 다들 뭐 삼성전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틈새 시장에 대한 공략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준비하는 게 유리한 편일까요? 그러니까 구조 설계하고 전기 제어 쪽을 건드리는 친구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뭐 인베디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빵판 같은 거 사갖고 와서 회로 매칭시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입혀가지고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회로하고 하드웨어, 통신, 센서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져 있고요. 이 밥솥이라는 상품도 최신 이제 냉장고나 이런 부품 이런 상품들이 IoT 트렌드, 사물 인터넷하고 연계가 되듯이 밥솥도 거기에 어떤 작은 축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솥하고 연결져서 나 뭐 이거 많이 뭐 맛있게 먹었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밥솥이 그냥 일반적인 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될 상품이고, 그러다 보면 IoT의 매개체가 될 상품이고, 또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밥솥이라는 건 가구 수 단위의 상품이거든요. 인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밥솥을 많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1인 가구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 내가 공부했던 공학적으로 접근했던 경험이 또 이런 성장 가능성이 일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나는 삼성전자가 아닌 이런 회사도 지원하게 됐다. 그런 좀 설득 구조를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밥을 잘해 먹는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죠. 또 하나 줬어 지금. 저도 아는데 한번 확인 좀 한번 이렇게. 부모년자 아무 상관없죠. 넥스형 말 나온 김에 질문 하나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봉을 얼마나 주나요? 연봉은 뭐 그렇게 큰 변수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년 사원급 기준으로 봤을 때 쿠카가 한 3,400 수준, 쿠첸이 한 3,100 수준이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 씨 더 궁금한 거 좀 있나요?
그럼 실제로 그런 취업 시장에서 두 기업의 경쟁률이나 뭐 인기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인기는 뭐 사실 밥솥에다가 그렇게 인기 있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여러 가지 산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원업댐, 그러니까 나의 목표 중에 하나 정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취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이 뭐 현대자동차, 우리가 기존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런 큰 산업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밥솥이라는 상품도 추후에 발전 가능성이 크고 중국 중화시장이라는 그 규모가 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미주라든가 유럽권 시장은 진출이 힘들지만 앞으로 또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 쪽에서도 시장이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요 기업들이 최근 보고 있는 요 정도 사이즈의 가전제품 중에서 요즘 성장하고 있는 게 전기 레인지예요. 이건 전자 레인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스버너로 이제 인덕션 쓰는 게 같은 그렇죠. 거. 아, 그러니까 이게 빌트인이 되고 앞으로 이제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1인 가구들이 또 많아지다 보면 국내 해외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지금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전산업도 백색 가전산업이라 하더라도 고착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의 변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큰 회사들도 쓰지만 요 정도 사이즈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숨은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두 기업에 대한 카더라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쿠쿠전자는 인적성 시험이 없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쿠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끝나요. 편하다. 예. 근데 또 쿠체는 보거든요.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 사이에 또 인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들도 이제는 물론 쿠쿠는 안 보지만 또 적성 시험을 보는 기업들이 있고요. 외국계 기업들도 적성 시험을 봐요. 그래서 방송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좀 노력은 이루어져야 돼요. 정부 NCS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수추라든가 뭐 직무상식은 약간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 알아볼까요? 네. 쿠첸 B2B 영업직은 커피 머신 세일즈 경험이 필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저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생활가전 관련된 무언가 제품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세일즈하기 위해서는 제품도 잘 알아야 되고요. 네. 고객층은 아마 겹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부 고객들 또 젊은 고객들 이런 고객들이 커피 머신도 이제 같이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세일즈했던 경험이 있다 하면 추후에도 주력 고객들을 대응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검증하는 아마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쿠전자와 쿠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의 취향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학생. 저는 이제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한테 쿠쿠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걸 봐서 조금 더 마케팅을 잘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쿠쿠전자를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은요? 사실 두 기업의 그 큰 변별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는 그래도 업계 1위인 쿠쿠 쪽으로 좀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1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도전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1위로서의 자부심과 또 도전 정신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쿠쿠를 꼽아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럼 전 쿠첸 갈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꿀팁까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쿠의 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제일 보기 싫을까요? 쿠첸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될 거예요. 햇반. 그렇죠. 햇반이거든요. 햇반, 파리바게트 뭐 이런 기업들이 향후 경쟁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부분들도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중화시장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좀 이렇게 틈새 심새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최근에 지금 코웨이, 우리가 전에 방송에도 다뤘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굉장히 나쁘게 회자되고 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또 거기서 뭐 하나 나왔다고 하면 난리가 날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제품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그리고 향후 이런 좀 즉석밥 시장과의 충돌이 더 아마 격화될 산업이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 면접장이나 자소서에서 좀 표현을 하시면 추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취향 적응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